자, 이제 2부 운동 질답 시간 좀 갖겠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은 도내 위주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목, 팔꿈치, 이두 다 부상당했네요. 헬스를 그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수영이나 뭐 그런 거 하러 가시는 게. 척추 분리증 있는데 달리기를 못 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허리에 부담이 안 가는 유산소 운동이 뭐가 있을까? 아킬레스건 파열됐는데 재활 어떻게 했어요? 병원에서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얼굴 헬쑥해진 이유가 자전거 타기? 다이어트에는 유산소가 최고인가요? 다이어트에는 식단 조절이 최고입니다. 뱃살 어떻게 빼요? 굶으면 빠지죠. 튼살은 무조건 시술 같은 걸로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1시간 웨이트 유산소 30분 정도 비율이 괜찮을까요? 림메스업 목표입니다. 시간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뱃살은 그냥 잉여 칼로리라고 보시면 돼요. 칼로리가 너무 과하게 들어왔다. 그게 이제 뱃살이 찌는 원인. 그 중에서도 급격하게 칼로리가 많이 들어왔을 때 좀 배로 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과학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느끼고 내 회원들한테도 느끼고. 그래서 급격하게 많은 칼로리를 안 쳐 드시면 되는 건데 그 중에서 급격하게 많은 칼로리가 들어왔을 때 몸이 소화하기 쉬운 게 대부분 이제 단맛이 나는 탄수화물이죠.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 그러니까 단 거 끊어라. 그리고 폭식하지 마라. 이 두 가지 정도만 지켜도 뱃살이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네요. 괜히 막 처먹고 윗몸 일으키기 조지지 마시고. 손목에 부담 없는 웨이트 방법이 있을까요? 노가다 오래 했더니 손목이 좋지 않네요. 많이 어렵긴 합니다, 솔직히. 손목이 건강한 상태에서 손목이 무리가 가지 않게 운동하는 방법은 당연히 있지만 손목이 이미 아픈 상태에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성환 보디빌더도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이제 여러 군데 다쳐봤는데 손목 부상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죠. 잘 안 나와요. 자주 쓰니까. 관절이 만약에 좀 안 좋아지면 안 써야 돼. 휴식을 줘야 돼. 회복할 시간을 줘야 돼. 근데 손목, 발목 같은 데는 워낙 자주 쓰는 관절이라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손목은 상체 운동, 모든 운동에 다 쓰이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진짜 스쿼트 하면 전신이 다 크나요? 아닙니다. 하체가 큽니다. 트레이너가 자꾸 운동 알려준다고 무료 PT 해준다고 하면서 눈치 줘서 헬스장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직 옮기기엔 1년치 끊고 2달밖에 안 나가서 아까운데 어떻게 해요? 헤드셋을 존나게 큰 걸 쓰세요. 저도 이제 집에 있어서 여기에는 없는데 저도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요건 이제 땀 흘려도 되게 그냥 적당한 가격대에서 이제 일부러 이걸 운동할 때 이런 걸 이제 끼는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어차피 제 헬스장이니까 상관이 없고 예전에 저도 이제 남의 헬스장에서 운동을 다닐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좀 이어폰 작은 거를 쓰면 인이어를 끼면은 이걸 꼈는데도 꼈는지 모르거나 뭐 아니면 뭐 왠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내 생각에는 인이어를 끼고 있는 사람은 방해받기 싫은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근데도 어깨를 막 툭툭 쳐서라도 말을 거는 분들이 계셔요. 심지어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일단 뭐 어렸을 때는 트레이너로 오해받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인이어를 끼면은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서 막 물어보고 막 운동 물어보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요런 거를 이제 끼고 있으면은 애지간하면 말 잘 안 걸죠. 이런 거는 그리고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다른 사람한테도 좀 들리는 편이기도 하고 존나 큰 헤드셋을 끼고 가세요. 유전적 여유증이 있다. 살을 존나게 빼보세요. 윗가슴 키우시고 말 걸면 빼서 후리기도 좋을 듯. 그렇죠. 말할 때도 좀 편하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살짝 하고 말하면 되니까. 회전근개 염증 생겨서 회복 중입니다. 이럴 때 자세 교정을 받으며 웨이트를 계속해도 되나요? 쉬는 게 좋습니다. 친오빠가 다니는 헬스장 함께 다녀도 되나요? 무서워요. 뭐가 무섭다는 거야? 친오빠가 무섭다는 거야? 너 벤치프레스 하고 있는데 네 얼굴에다 방구 끼고 가고 뭐 그럴까봐?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감내해. 오빠를 가졌으면은 이겨내. 아, 헬스장이 무서워서 친오빠랑 같이 다니고 싶다는 뜻이었다고? 뭐 친오빠랑 같이 다니면 좋지. 운동하다 다치거나 불편함 느낄 때 한의원 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한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박살이 났다. 무조건 병원 가야 됩니다. 절단 났다, 박살 났다, 개작살 났다 뭐 이런 건 그냥 무조건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약간 미묘해. 이 부상인가? 아픈 듯? 아 조금 우레하네? 이런 느낌일 때는 한의원 갔을 때 이제 도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 봐도. 꼭 헬스뿐만 아니라도 뭐 축구, 농구, 뭐 등산, 자전거 이런 거 하러 가도. 와이프가 90kg인데 헬스로 살 뺄 수 있나요? 헬스로 살 빼고 이제 집에 와서 찌울 수 있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90kg인 거하고 헬스로 살 뺄 수 있나요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90kg야.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190kg인 사람은 헬스보다는 다른 운동이 더 권장되겠죠. 물에서 하는 운동이나 뭐 사부작 걷기나 뭐 이런 거. 근데 90kg는 뭐 아무 별것도 아닌 체중이라서
형 코엑스 폰 스트라이크 청년입니다. 항상 라이브 보고 있는데 그때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재밌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형님 영상 보면서 노가리 까는 재미가 진짜 삶의 낙입니다. 친구들이랑 떠들 때 동양 철학 기중 공자 맹자 순자 다음 흑자 행님이라고 떠듭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언제나 응원합니다. 파이팅. 아유 고맙다. 핸드폰 개작살 난 친구 조금 짜증 났을 텐데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게. 돈에 안 써도 돼. 그리고 나보다도 변호사님한테 좀 감사하다고 좀 하고. 이대리의 대리. 오른쪽 무릎이 달리기 불편할 정도로 아픕니다. 하체 운동을 포기해야 할까요? 네. 고치고 하세요. 고치고. 안 그럼 후회해요. 요즘에는 움직임으로 관절 등의 불편함을 좀 없애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추천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당연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시고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어디 깨지고 작살나고 끊어지고 이러면 당연히 병원을 가는 건데 애매할 때 있잖아. 그때는 솔직히 이거 욕먹을 수도 있는데 병원 가는 거보다 그 재활이나 개선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될까? 움직임을 무브먼트를 이렇게 좋게 이렇게 좀 해주는 움직임 전문 트레이너들이 계셔요. 지금 점점 많아지고 계셔. 그런 분들 찾아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량이 당연히 트레이너들보다 압도적으로 막 10배, 20배는 많겠죠. 근데 보통 이게 약간 병적으로 문제됐을 때 많이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는 거지. 약간 애매하게 뭐 이렇게 뭐 돌릴 때 어깨가 좀 불편합니다. 뭐 일상생활 하실 때 어떠세요? 별로 상관없는데 뭐 숄더 프레스 할 때 좀 특히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뭐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숄더 프레스는 당분간 하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움직임 전문 트레이너들한테 가면은 뭐 일단 동작을 한번 볼까요 하고 이제 이 동작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근육이 약해졌다, 어디 근육을 뭐 과하게 사용하고 있다, 보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통해서 약화된 부분을 뭐 개선을 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어깨가 좁지 않은데 광각 카메라로 찍을 때만 좁아 보여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꿈에서 깨어나세요. 클라이밍 하다 부상 좀 진하게 입어서 오래 쉬었더니 근육이 많이 사라진 마른 비만. 몸뚱아리와 중심이 무너진 체형이 남았는데 몸의 균형을 맞추는데 헬스가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안전하게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긴 하죠. 다른 스포츠들에 비해서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미하게 큰 의미로 안전합니다. 헬스하다 많이 다치는데요. 지 잘못이죠. 회전근개 아파서 특정 동작만, 아파서 안 아픈 동작만 운동합니다. 랩풀다운 가능, 오버헤드 프레스 아픔. 안 아픈 동작은 운동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다들 그렇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요즘에는 이제 좀 덜 아파져서 이것저것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아랫가슴 운동을 못했어요. 아예 그냥 포기했습니다. 모가지 때문에 힘도 아예 안 들어가고 가슴에 아예 힘이 안 들어가니까. 근데 최근에 디클라인 체스트 프레스를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예 안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몸에 빈 부분이 생기겠죠. 아랫가슴이 부신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안 되는데? 타협하고 해야지 뭐. 물론 더 좋은 방법은 빨리 이제 치료를 하고 병원을 다니고 재활 트레이너하고 뭐 뭘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럴 여건이 있는 게 아니잖아. 시간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시간하고 돈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상이 불편함이 더 많이 진행되지는 않게 불편함이 느껴지고 아픈 운동들은 제외하고 내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죠 사실. 정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되는. 스쿼시나 데드하면 그날 저녁까지는 허리가 아픈데 다음날부터 안 아프면 이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왜 반말하고 지랄이야 이씨. 슬슬 기어오르네. 안 좋아 이 새끼야. 자세를 좀 배워. 헬스 2주 됐는데 기구 유튜브 보고 그냥 해도 될까요? 그냥 해도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격투 종목이랑 웨이트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데 형님이라면 어떻게 배분하실 겁니다. 배분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몸이 건강한 상태였으면 격일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건강한 상태니까 어차피 운동 강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의외죠. 그러니까 몸이 되게 건강하고 튼튼할 때 하루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몸이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할 때 오히려 한 가지씩만 해야 돼요. 왜냐면 그 한 가지를 굉장히 강도 높게 할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 웨이트를 한다? 정말 강도 높게 빡세게 웨이트만 딱 하는 거죠. 다음날 격투기 훈련을 하러 간다? 정말 열심히 빡세게 딱 격투기를 하는 거죠. 근데 몸이 굉장히 망가진 상태야? 튼튼하지 않아? 건강하지 않아? 그러면 살이면서 그냥 적당히 몸이 상하지 않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오히려 격투기, 헬스, 뭐 수영 하루에 다 할 수 있는 거죠. 시간만 되면.
흑승 177에 63kg 많이 먹기가 힘들어요. 계속 운동하면 더 먹을 수 있나요? 근데 실제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좀 체력이 좋아지면 소화력도 좀 좋아지긴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포함해서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들 느끼는 건데, 제가 작년 말쯤에 그리고 올해 초에까지도 소화가 잘 안 돼서 먹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혼자서 치킨 한 마리를 당연히 먹을 수 있고, 뭐 좀 어거지로 먹으면 2마리 치킨도 한 번에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었거든요. 30대까지. 30대 한 중반 정도까지. 중반은 안 되나? 30대 초까지?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좀 먹성이 좋았어. 근데 작년하고 올해 한 초 정도까지는 해가지고 치킨 한 마리 당연히 못 먹고, 라면 2개도 힘든 거야. 햄버거 2개, 라면 2개가 힘든 거야. 그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고,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계속 더부룩하고 트름이 계속 나오고 막 가스 차는 느낌 들고 막 이랬었거든. 근데 최근에 지금 건강을 제가 회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 같은 걸 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있잖아.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있고, 이러니까 뭐 살이 빠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건강해지고 있다는 척도 중에 하나로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더 잘 먹을 수 있고요. 아까 지금 젊은 애들 3명하고 같이 고기를 먹었는데 걔네들하고 그냥 똑같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죠. 근데 작년 말이나 올해 초 정도였으면은 고기를 많이를 잘 못 먹죠. 소화도 잘 안 되고. 식단 위주 다이어트 182, 68까지 완성했는데 아직도 피하 지방, 뱃살이 안 빠져요. 이건 식단보다 근력 운동으로 빼야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복근 운동한다고 뱃살 빠지는 게 아닌 것처럼 근력 운동해도 근육은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피하 지방, 뱃살이 빠질까요? 지방 흡입까지 고민 중. 여자분이신가? 182면 남자겠네요. 일단 근육 운동하면 뱃살 빠진다는 틀림에 가까운 답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살을 빼고 나면은 정말 잘 안 빠지는 그 단계가 와요. 보통 그 첫 단계는 넘어설 수 있고, 두 번째 정도 한번 막혔을 때 그때 진짜 잘 안 빠지거든요. 그때는 그 뱃살을 빼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금보다 더 살이 안 찌는 수준에서 다른 쪽 목표를 잡으시는 게 정신 건강으로도 그렇고 당신의 이제 운동 경력에서도 더 좋다고 생각해요. 182에 68kg면 충분히 날씬하잖아. 뱃살 이거 조금 남은 거 막 존나 꼴보기 싫고 막 덜렁거리고 꼴보기 싫잖아. 근데 거기에 집중해서 이거 어떻게 빼지 이거 어떻게 빼지 하지 말고 다른 쪽에 좀 목표를 더 보세요. 이제 좀 어깨를 좀 만들어 볼까? 등발을 좀 키워볼까? 가슴 운동을 좀 해볼까? 뭐 팔을 좀 두껍게 막 김종국 아저씨처럼 해볼까? 스쿼트를 좀 해볼까?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고, 그래서 그쪽에서 좀 소양을 얻으신 다음에, 근육량이 좀 생기신 다음에 다시 이제 그걸 좀 해결하러 가시면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그것만 빼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다 싶으면은 살을 훨씬 더 많이 빼면 무조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글에 가서 기하를 쳐보세요.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살이 빠질 수 있는지 보세요. 여기서 죽어도 안 빠져요. 죽어도라는 말을 진짜 그렇게 쉽게 쓰면 안 돼. 물론 나도 버릇처럼 쓸 때가 있지만 진짜 못 드시면 인간이 살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오세요. 무조건 다 빠질 수는 있습니다. 매일 한다고 쳤을 때 스쿼트 100개가 좋을까요? 미니바이크 1시간이 좋을까요? 강도에 따라 다르죠, 당연히. 모든 건 강도예요. 이렇게 자꾸 종류로 나누시려고 하면 안 돼.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종류가,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이 살이 잘 빠져요, 자전거가 잘 빠져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내가 옛날에 트레이너 할 때 너무 많이 질문 받으니까 나도 약간 긁혀서 그런 건지, 좀 내가 원래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열심히 하는 쪽이요. 이게 정답이 맞긴 해. 솔직히 얘기해서 런닝머신이 살이 더 잘 빠진다, 자전거가 더 잘 빠진다, 이딴 거 없어요. 둘 중에 열심히 하는 게 잘 빠지는 거야. 그럼 뭘 더 열심히 하겠어요? 내가 더 재미를 느끼는 거. 그럼 내가 재밌는 거 하면 돼. 내가 자전거가 재밌어서 자전거를 타. 근데 자전거로는 살이 더 효율적으로 안 빠지고 달리기가 더 효율적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되게, 진짜 이거는 사서 멍청한 거야, 진짜로. 그런 걱정 고민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산소 운동 중에 그냥 내가 재밌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 돌아가면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스쿼트 100개가 좋을지 미니바이크 1시간이 좋을지 알 수 없어요. 님이 어떻게 스쿼트 하는지 어떻게 미니바이크를 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깨 한쪽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 나고 미는 운동할 때 관절이 안 좋은 쪽 아픈 느낌인데 병원을 가야겠죠? 기본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재활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나도 알지만 나도 안 하고 있긴 한데, 시간과 돈이 있으시면 재활 트레이닝 받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선생님이 누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 디스크, 손목 터널 초기라 일이 힘듭니다. 헬스하면 근육이 잡아줄까요? 아니요. 재활 운동 같은 걸 하시면 뭐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헬스장 가가지고 헬스 운동한다?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저번 라이브 때 약쟁이입니다. 형이랑 디코 하는 게 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형이 정말로 여러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항상 라이브 챙겨보고 너무 챙겨보고 있습니다. 김혜겸 고맙다. 트레이너의 관장인데 졸라 양심적이노겠죠. 디스크에 헬스장 안 꼬시고 하지 말라 하네. 병원 가세요. 병원. 아프면 병원. 토토앱이 트레이너 생활 8년 정도 했는데 다시 트레이너 하려고 하는데 예전 일할 때 사람한테 지치고 시달려서 사람이 너무 싫어졌는데 다시 트레이너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모르죠. 그거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평생의 숙제 중에 하나죠. 사람이 힘들다. 그거를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겨냅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갔다 와보면 알지 않을까 싶긴 해. 한번 해보면 알지 않을까. 그리고 누구랑 일하냐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들 뭐 아시겠지만 좋은 사람하고 좀 더 힘든 일을 하는 게 내가 존나 싫어하는 새끼하고 별로 안 힘든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편합니다. 실제로 더 편해요. 비유적으로 더 편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나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정말 원하는 직장에 갔어. 워라밸도 좋아. 근데 그 직장 내에 내가 너무 싫은 사람이 있는 거야. 직장 상사로. 매일 부딪혀야 되는 거야. 지옥이죠. 근데 내가 일이 좀 돼. 좀 힘든 일이야. 막 존나 빡세기까지는 아닌데 꽤 힘든 일이야. 워라밸도 좀 안 좋은 편이야. 근데 회사 사람들이 너무 좋아.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너무 좋은 분들이야.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할만하죠. 물론 100%, 100이면 100 다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후자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죠. 흑자 형은 원래 덩치 컸나요? 전 원래 말랐었습니다. 65kg 정도였습니다. 어조비였습니다. 많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운동량도 늘었고 무게도 늘었는데 인바디상 근육량이 줄었는데 단백질을 더 먹어야 할까요? 지방 2kg 감량했지만 근육량이 400g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인바디가 일단 정확하지가 않고 지방 2kg가 빠지는 동안 근육량이 400g 정도 줄은 수치로 나오고 운동량이나 무게 같은 게 늘어서 내가 소위 헬스력이 더 높아졌다라는 느낌이 드시잖아?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안 그럴 확률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냥 대체로 이 정도 상황이면 잘하고 있는 거. 윗가슴이 상대적으로 너무 없단 말을 들어서 가슴 하는 날 다른 거 안 하고 바벨, 덤벨, 인클라인 머신만 돌리는데 효율적이지 않은지 아주 가끔 딥스 정도만 하고요. 김종국 형님이 딱 그렇게 하죠. 김종국 형님이 윗가슴 운동만 하신다고 하시죠. 인클라인 벤치 100kg 정도로 해가지고 한 7, 8개까지 미시더라고. 본인이 원하는 게 이 가슴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싫대. 본인이 이렇게 셔츠 같은 거 입었을 때 본인이 원하는 핏이 평평한 가슴이래. 그리고 단추 한두 개 풀었을 때 여기 윗가슴 골 같은 거 살짝 있고 요런 걸 원하신대. 그래서 인클라인만 하신다고 하죠.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유튜브 보다가 오토바이 뽐뿌 와서 알아보고 있는데 과거 스쿠터 7년, 현재 차량 3년 운행 중, 나이 34. 첫 바이크로 낮은 배기량 연습 대 사고 싶은 바이크 뭐가 좋을까요? 산다면 레블 1100 MT F900 XR 사고 싶습니다. 이게 성향에 따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님이 좀 본인의 취미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할애할 수 있다. 그러면 밑에부터 치고 올라가고 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지만 근데 시간과 에너지를 내 취미에 많이 들일 수 없다. 그리고 막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는 거 좀 귀찮다. 이런 분들은 한 방에 가는 게 낫죠. 코어 한 달은 사기꾼이지. 근데 진짜 코어 운동만 한 달 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 정도로 몸이 많이 망가진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상하체가 그냥 아예 따로 놀아. 근데 그런 분이 온다고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코어만 시키진 않죠, 보통. 그것도 이제 사실 트레이너가 회원의 눈치를 보는 거긴 해. 물 많이 마시고 인바디 하면 근육량 높게 나오는 것 같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어차피 근육의 70%는 물이야. LW, 골프랑 헬스 병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레이닝 스포츠랑 게임 스포츠는 병행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스포츠끼리 병행을 할 때 뭔가 계산 같은 게 필요한 거고, 골프는 게임 스포츠 중에서도 이제 체력적 난이도가 좀 낮은 스포츠잖아요. 헬스랑 병행하는 게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뭐 선수 수준으로 막 엄청 빠른 페이스로 2시간 동안 스윙 연습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체중 감량이 목적인데 무산소하고 인터벌 유산소하고 있습니다. 유무산소 순서는 상관없나요? 살을 빼는 게 주 목적이면 사실 유산소, 무산소, 유산소 순이 제일 좋긴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둘 중에 따지자면 무산소 먼저 하고 유산소 하는 게 낫죠. 180, 145, 현재 100, 목표 90 초반, 백가죽, 살가죽 늘어진 거 수술 말고는 답 없나요? 병원 가서 물어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은 좀 이렇게 괜찮아지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병원 가서 물어봐야 하고 병원 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답인데 어째?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 중에서 나는 유산소 운동 먼저 하고 웨이트 하니까 더 잘 되던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진짜로 실제로.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한테 맞게 하면 되는 거야. 굳이 나는 유산소 먼저 하고 무산소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할 정도로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인 생활체육인 기준에서. 선수라면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 뭐 그런 걸 바꿀 수 있겠지만, 생활체육인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좋은 거, 본인이 잘 맞는 대로 하시면 돼. 그냥 항상 강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 운동을 잘하냐, 기술적으로 잘하냐, 강도가 높냐, 빡세게 하냐. 운동을 잘하냐 빡세게 하냐, 이 두 가지가 무조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만 지켜진다면, 여기에서만 내가 퀄리티를 잡을 수 있으면 뭘 먼저 하고 뭘 많이 하고 뭘 우선시하고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중상급자 정도부터, 물론 이제 뭐 등급에 따라 무조건 이게 뭐 옳다 그르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상급자 정도부터 되면은 이제 효율이나 효과를 좀 많이 찾아야 하는 때가 오긴 해요. 하체할 때 속이 안 좋아질 정도로 한다 아니다, 이걸 기준으로 얼추 맞긴 해요. 그러니까 하체 운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좀 속이 안 좋다, 좀 핑핑 돈다, 요 정도까지 하냐.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계단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못 내려간다, 진짜 그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해야 하체 운동 좀 열심히 한다 소리 들을 수 있긴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정도까지 하는 분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옛날 운동 이야기를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사실 코웃음 쳐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 해도 20년 전부터 10년 전 정도까지 운동을 열심히 할 때, 그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가슴 어깨 같은 운동을 막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머리를 진짜 못 감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고, 세수를 해도 이거 한 3번 정도 하고 내려서 잠깐 쉬고 다시 올려서 한 3번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 머리는 잘 못 감고. 하체 운동 하면은 후들거려 가지고 계단 잘 못 내려가고, 그 정도까지는 했어 나도.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의 그 역치가 사람마다 너무 달라. 사람마다 너무너무 달라. 어떤 사람은 별로 빡세게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되게 빡세게 한 줄 알아. 이걸 특히 이거 성차별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자분들한테 많이 보는데,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은 어렸을 때 운동을 진짜 아예 1도 안 한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남자분들은 운동을 아예 1도 안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 있긴 있지만. 그러면 남자들이 어렸을 때 뭐 열심히 축구를 해봤다, 어렸을 때 뭐 친구들이랑 농구 같은 걸 열심히 해봤다, 뭐 자전거를 타봤다,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은 내가 육체적인 한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를 얼추 알잖아. 뭐 아니면 뭐 그냥 집에서 푸시업이라도 한계 지점까지 막 해본다든지, 턱걸이라도 한계 지점까지 해본다든지, 밖에 나가서 달리기를 진짜 숨이 막 여기까지 찰 때까지 해본다든지, 이런 경험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종종 있으니까 헬스장에 와서 뭐 트레이너나 파트너가 상급자라서 개빡세게 운동을 할 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빡세게 운동하고 있다가 얼추 가늠이 돼. 근데 정말로 어렸을 때 운동을 정말 1도 안 해본 사람들, 이제 많은 분들은 여성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그냥 근육통을 느낀다는 것만으로도 나 오늘 운동 되게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진짜로. 왜냐면 일상생활 할 때 근육통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 운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런닝머신을 타는데 뭐 천국의 계단을 타는데 숨이 막 차, 이것만으로 자기가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진짜 이 운동 고통에 대한 역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알잖아. 이게 최대 심박수 올라간 다음에 뭐 한 1분 정도를 버텨야지 뭐 되고 막 그런 거 알잖아. 진짜 그냥 정신력 오진 새끼들 막 2, 3분까지 버티고 막 이거 알잖아. 우리는 대충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힘들면은 내 지금 심박수가 어느 정도인 거고, 그러면 내가 이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뭐 1, 2분 정도는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뭔지 대충 알잖아. 스쿼트 할 때 내가 한계 지점이 온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었을 때 지금 3개 더 해야 돼, 이걸 대충 알잖아. 근데 그걸 아예 몰라. 그러니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 근육의 실패 지점까지 가본 적이 없어. 실패 지점까지 가본 적도 없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고 친근하게 지냈던 나조차도 이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눈깔이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고 31 막 이때 해가지고, 제가 그때 등산을 좀 많이 좋아했었다고 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등산을 다녔는데, 내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등산을 하면은 나보다 빨리 올라가는 사람이 잘 없어. 제가 어렸을 때 축구 농구를 많이 해서 그 체력이 그렇게 없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 지금처럼 막 살이 쪄있고 이게 아니고 날렵했단 말이에요. 저는 날렵한 유형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80kg 초중반 정도 나갈 때까지만 해도 몸이 상당히 날렵한 편입니다. 그래서 등산을 하면은 내가 되게 빨리 올라가거든,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러면 내가 되게 등산을 잘하는 줄 알잖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몇 달쯤 그렇게 등산을 하는데, 어느 날 또 이제 좀 사람이 없는 시간에 등산을 하러 갔어. 이렇게 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야.
뭐지 하고 뒤에를 보면은 한겨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비니 같은 거 쓰고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뭐 마스크 뭐 비슷한 거 뭐 이렇게 뭐 하나 쓰고 위아래 둘 다 쫄쫄이만 입고, 그러니까 테크핏이라고 하죠. 아래 레깅스 위에 테크핏, 그러니까 쫄쫄이 진짜 얇은 거 이것만 입고 산을 뛰어 올라가 오고 있어. 그래서 나를 제끼고 이제 올라가는데 내가 잠깐 본 그 시간조차 내가 그걸 못해. 내가 그 사람이 뛰어 올라가는 걸 한 2, 3분을 봤을 거 아니야, 없어질 때까지. 내가 저 사람 따라서 저 3분도 같이 못 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저 밑에부터 꼭대기까지 그러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온몸에 김이 나고 있습니다. 온몸에 김이 나고 있어.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넘사벽이구나. 근데 그 사람은 제 예상에 어떤 스포츠를 하는 사람이겠죠. 뭐 격투기 선수일 수도 있고 어느 뭐 구기 종목 선수일 수도 있고 선수에 준하는 어떤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혹은 또 제가 언젠가 산을 올라가는데 산이 좀 가파른 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여자하고 등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좀 잘 못 올라왔어. 여자가 올라오기에는 좀 가파른 산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도 좀 잡아주고 하면서 이거 좀만 더 지치게 만들면 이따가 이런 느낌으로 등산을 하고 올라오면서 막 걔가 막 칭찬을 할 거 아니야. 막 오빠 진짜 잘 올라간다. 와 진짜 나 못 올라가겠어. 오빠 진짜 체력 좋다. 막 이렇게 하면 쓱 하면서 막 갈 거 아니야. 근데 저 뒤에서 또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일부러 사람 없는 시간대 왔는데 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때는 뭔지 몰랐고 지금은 알아. MTB 자전거를 등짝에다 이고 거기 산을 올라오고 있어요. 내리막길 타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기 자전거 같은 것도 생기고 세월이 많이 좋아졌잖아.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쯤에 산악 자전거를 타는데 내리막을 즐기는 사람이다. 정말 괴롭다. 내가 산을 내리막을 타고 싶어. 그러려면 자전거를 갖고 산 꼭대기 올라가야지.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진짜 쇠가 빠지게 자전거를 들고 등산을 하고 그 한 25분 내려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이게 진짜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대드할 때 허리가 계속 말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불편해서 다른 분들의 자세를 살펴볼 수 없어서 아쉬워요. 이거는 정답이 있습니다.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허리가 자꾸 말려? 높이에서 시작하십시오. 땅데드를 하지 마세요. 그럼 됩니다. 렉에서 하시고요. 그냥 무릎에서 하세요. 무릎에서. 정강이까지 가지 마시고 무릎에서 허벅지 위에까지만 하세요. 본인이 유연성이 안 나오는데 무조건 반드시 땅데드를 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본인이 유연성 나오는 데까지만 하세요. 팔에도 피로골절 오나요? 팔에 많이 오죠. 보통 손목 쪽 많이 오죠. 정강이도 많이 오고. 골프는 한 방향 몸을 비트는 운동이라 안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흑자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편측 운동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호수였나? 아무튼 옛날에 뭐 그런 애가 있었잖아요. 걔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뭐 헬스는 뭐 건강하지 않은 운동입니다. 막 그러잖아. 아니 원래 대부분의 스포츠는 건강하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발언이에요. 그게. 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 헬스는 뭐 건강하지 않은 운동입니다. 뭐 이지랄을 막 하더라고. 일장연설을 하더라고. 원래 대부분의 스포츠는 안 건강해. 축구가 건강해? 여러분 주변에 축구 미친 듯이 하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다들 아시죠? 존나 많이 다치죠. 맨날 발목 돌아가고 십자인대 끊어지고 막 햄스트링 오고 연병을 해요. 주변에 농구 열심히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농구 맨날 발목 돌아가고 허리 디스크 오고 모가지 다치고 어깨 다치고 무릎 다치고. 골프는 건강에 좋아요? 골프 계속 한 방향으로 쳐 돌려가지고 갈비뼈 금도 잘 가고 허리 디스크도 잘 오고 몸 불균형도 오고. 원래 건강에 좋은 운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 원래 어느 정도 한계 이상으로 가면 다 건강에 안 좋아져요. 대부분이. 미식축구가 건강에 좋겠냐고. 야구가 건강에 좋겠냐고. 안 좋죠. 여러분이 투수야. 공을 온 힘을 다해서 100개를 던지는데 어깨가 좋아지겠냐고. 답신 되지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향상심이 있는 동물이니까. 헬스도 마찬가지야. 건강용으로 하면 얼마든지 하죠. 건강에 좋은 정도로만 헬스하는 거 누구나 가능하죠. 근데 문제가 뭐야? 인간은 성장하고 싶단 말이야. 인간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단 말이야. 그걸 위해서 건강을 갈아 넣는 게 인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동물은 안 그래. 동물이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건강을 갈아 넣어서 사냥을 하지도 않을 건데 일부러 뛰어다니는 새끼가 있냐고.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아니 너네가 뭐 개돼지 소 뭐 이런 걸 태어났어. 근데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데 아무 쓸데가 없어. 생존을 하는데 아무 쓸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맨 땅에 가서 달리기 훈련을 하는 새끼가 있겠냐고. 없다고. 그건 인간만 한다고. 생존과 전혀 상관없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갈아 넣는 거는 인간밖에 없단 말이야.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의 특징이야.
근데 그 뭐 박호수? 뭐 그 사람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갈아 넣은 경험이 없는 거야. 그니까 저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라톤 3년차, 다리에 생기는 온갖 부상, 질환, 박사됐음. 마라톤도 건강에 안 좋죠, 당연히. 그래서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아니죠.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뭐 하나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새끼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흑자형 모든 인간이 향상심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난 저렇게 핀트를 못 잡는 친구를 보면 좀 답답하긴 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내가 언어 능력이 발달한 것 같아. 모든 인간이 자기처럼 향상심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애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내가 모든 인간은 향상심이 있다고 한 적이 없잖아. 근데 몰라, 또 걔들도 또 좋은 환경에 가면 또 하고 싶을지도. 형, 운동 2달째 헬린이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쪽 다리 자극이 다르게 오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요? 왼쪽은 알배기고 펌핑이 오는데 오른쪽은 자극이 크게 안 와. 바른 자세로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은 그냥 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바른 자세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 4, 5회 1년 하루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어요. 중량 올리자니 관절에 무리가 가고 같은 패턴으로 하자니 같은 상태라 욕심이 생겨요. 나이가 좀 있는 여성은 탄탄한 몸을 만드는 것이 무리일까요? PT 받지 않고 기구 설명해 주신 걸로 상체 하체 나눠서 무게는 보통 20kg. 계속 그대로 하면 성장하기는 좀 어렵죠. 옛날에 그 누구였냐? 아인슈타인이었나?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계속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 정신병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남달라지고 싶으면 남다른 노력을 하면 돼요.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형된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니까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이 뭐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 근데 뭐 그 뭐였지? 박자노? 뭐 그 사람 있었잖아. 뭐 그 사람이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들어보면은 그냥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처럼 언행을 하고 다니면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존나 틀렸죠. 어마무시하게 틀렸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려면은 모든 나르시시스트들이 훌륭한 사람이어야 해요. 거기에 대한 반박을 길게 논리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야. 만약에 내가 꿈꾸는 게 다 나의 인생이 될 것 같으면은 모든 나르시시스트는 전부 훌륭한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는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죠. 굉장히 그냥 별 볼 일 없는 중년기 노년기를 보내죠. 왜냐하면 간절히 원하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걸 하고 싶다, 되고 싶다, 그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어. 그거 이상, 그걸 초과하는 무언가를 해야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바라는 건 정신병적 증상일 수 있다. 아인슈타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내가 계속 똑같이 하고 있어. 근데 내 몸이 바뀌길 원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운동하는데 어떻게 몸이 바뀌어요? 계속 똑같겠지 뭐. 흉통이 크면 프레스가 세다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역학적으로 참입니다. 그건 내가 기억은 못해요. 근데 그냥 과학적으로 흉통이 더 큰 사람이 벤치를 밀기에 더 쉽습니다. 그건 그냥 사실이에요. 제 친구는 흉통 짜른데 벤치 잘 미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역학적으로 봤을 때 흉통이 크면, 가슴이 넓으면 벤치프레스를 더 잘 밉니다. 흉통이 작고 팔이 길면 벤치를 더 잘 못 밉니다. 형, 흉통이 큰데 어깨가 좁을 수도 있어요. 흉통에 비해 좁을 수 있죠. 왜냐면 똑같은 어깨 너비라도 흉통이 큰 사람하고 흉통이 작은 사람이 있다면, 흉통이 작은데 어깨 너비가 뭐 50인 사람이 있다면 흉통이 큰데 어깨 너비가 50인 사람보다 어깨가 더 넓어 보이겠죠. 모든 건 상대적이니까. 똑같이 어깨 너비가 50이라도 대가리가 큰 사람이랑 작은 사람이 어깨 너비가 달라 보이는 것처럼. 십자인대 다치면 군대 가요? 국방부에 문의하세요. 유산소는 빼고 머신만 1시간 반 정도 해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분이라고 하니까 내가 세게는 얘기는 못하겠어. 근데 트레이너가 알려준 대로 중량도 바꾸지 않고 1년째 계속 똑같이 운동하고 유산소도 안 해. 근데 탄탄한 몸을 만들고 싶대.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 친구 누군 했는데요? 제 친구 누구는 숨만 쉬는데도 탄탄한 여성인 분이 있어요. 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탄탄한 몸을 만들고 싶다는 거는 지금 탄탄한 몸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1년째 계속 똑같은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 탄탄한 몸이 못 되신 거죠. 그럼 앞으로도 못 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달라져야겠죠. 운동 강도를 올리든 시간을 늘리든 식단 조절을 더 빡세게 하든 뭔가 바뀌어야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집에서 숨만 쉬어도 40대까지 탄탄한 몸인 분들이 계셔요. 어쩔 수 없죠. 원래 인생은 불공평해요. 운동 안 했는데도 운동한 여자들보다 애플힙인 여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헬스라면 이제 제 지금 실제 회원분 이야기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자면
어젠가 그젠가 제가 처음 본 회원분이에요.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대. 뭐 그저껜가 등록하셨대. 운동을 완전 초보자인 거야. 그래서 그 데드리프트를 한번 시켜봤어요. 잘 못하는 거야. 근데 몸은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난 그분한테도 얘기했어요. 인생은 참 불공평해요. 그분은 몸매가 이미 몸이 완성이 되셨어요.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저 헬스한 지 한 5년 정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해도 아무도 의심 안 합니다. 그런 몸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헬스 2일차. 그냥 팔다리 존나 길고 허리 가늘고 골반 크고 뭐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종아리는 운동에도 한계가 있나요? 모든 신체 부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님 흑자 헬스장 등록 어떻게 하나요? 9월에 한국 가는데 하고 싶네요. 그냥 일반 헬스장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 신체 조건이 좋은 분을 보면은 남녀를 떠나서 여자를 봐도 그냥 와 존나 부럽다. 이 소리가 나와요. 물론 회원분한테 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나도 이 운동을 되게 오랫동안 하고 하는 사람들을 봐온 사람이고 거기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 사람이잖아. 남자든 여자든 진짜 난 연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뭐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잔데 팔다리가 길어, 키도 큰 편이야. 근데 골반은 있어, 둔근도 있어, 허리는 엄청 가늘어. 이거를 일반적인 조건의 여자가 무슨 짓을 하면 이분을 이길 수 있지? 못 이겨. 솔직히 얘기할게요. 약을 빨아도 못 이겨. 이거는 여자가 더 심해 남자보다. 그니까 오히려 조건이 매우 좋은 여자를 보면은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와. 남자면 차라리 어떤 애가 뭐 키가 크고 사지가 길고 머리가 작고 뭐 근육 모양들이 예뻐? 이기기 힘들죠. 근데 그냥 내가 만약에 정말 목숨 걸고 걔를 이기고 싶어 그러면 확 그냥 적당히 깝쳐 확 들어가 버려. 이거라도 있어 남자는. 하면 안 되지만 이거라도 있긴 있잖아. 어쨌든 내가 근육량을 걔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만들어버리면 되긴 하잖아. 그래도 길이 있긴 하잖아. 근데 여성은 이마저도 없어. 약을 빨아도 안 돼. 특히 이제 그 무엇보다 힘든 게 뭐냐, 여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리 길이하고 골반 허리 비율.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불가능해. 여잔데 다리가 긴데 골반이 크고 예쁜데 허리가 존나 가늘다? 이건 뭐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냥 이 조건을 가졌는데 만약에 몸매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 정말 애지간히 처먹지 않는 이상 3주 전 양쪽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받고 아직 재활병원 누워 형님 영상 보고 있습니다. 3주 만에 체중이 4kg 감소되어 다리가 한 번에 너무 앙상해져 버렸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도 안 들어오고 재활도 힘들어 정신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아킬레스 부상 당했었을 때 어떻게 멘탈 잡으셨나요? 못 잡았어요. 죽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이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이 몸뚱아리가 X이 됐구나. 씨발 존나 살기 싫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냥 사니까 또 행복한 날이 오더라고요.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쯤에 다리가 긴데 골반이 큰데 허리가 많이 가는 게 개 씹사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 기준입니다. 여자분 기준인데 다리가 되게 길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상체가 짧다는 거죠. 허리가 짧겠죠. 허리가 짧으면 같은 둘레여도 더 굵어 보이죠. 그래서 다리가 길고 예쁜데 통허리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막상 허리 둘레를 재보면 딱히 그렇게 굵지도 않아. 뭐 해봤자 한 1, 2인치 더 굵은 거야. 날씬한 여자분들에 비해서. 근데 되게 많이 굵어 보여. 왜냐하면 짧으니까. 짧아서 문제인 거야. 다리가 짧으면 더 굵어 보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경우에 다리가 가늘고 길어, 그리고 심지어 골반도 좀 커, 이러면은 허리가 짧으니까 허리가 좀 굵은 허리일 확률이 높아요. 이러면은 이 허리 쪽 컴플렉스라고 하긴 좀 그렇고 허리 쪽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한채영 씨가 있죠. 한채영 씨가 몸매 칭찬을 많이 들으니까 사실은 자기도 컴플렉스가 있다. 자기는 허리가 컴플렉스다. 내가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으니까 배 관리가 너무 어렵다. 허리가 가늘어 보이기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잔데 다리가 길고 가는데 골반까지 있는데 허리가 가늘다? 이거는 진짜 소리 좀 들어도 돼. 너무 다 가진 거야. 여기서 이제 얼굴까지 작으면 이제 뭐 게임 끝이죠. 어깨 너비 하견이라서 고민인 친구가 있는데 삼각근하고 팔을 좀 많이 키워보세요. 의외로 어깨하고 팔이 커지면은 어깨가 보완이 됩니다. 어차피 시각적인 게 중요해서. 생활체육 기준으로 남자가 운동 잘하는데 여자애들이 운동 알려달라고 할 때 나는 근육 키우는 법밖에 모르는데 여자애들한테 보디빌딩 방법 알려주면 되나요? 여자애들은 타고난 부분이 너무 커서 근육 키우는 방법 알려줘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네가 보디빌딩을 알려줘도 어차피 보디빌딩을 못해. 너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지 마. 그냥 초보자한테 운동을 알려준다는 거는 얘가 다치지 않게 원래 목적에 맞는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벤치프레스를 하든 스쿼트를 하든 그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맞는 움직임을 가져가게끔 도와주는 것 뿐이지, 네가 초급자 초보자인 운동을 안 해본 여자를 헬스장에 데려와서 네가 아는 보디빌딩 운동을 알려준다고 해서 걔가 오늘 지금 보디빌딩 운동을 한 건 아니야. 걔가 보디빌딩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려면은 짧으면 3개월, 뭐 한 평균 6개월쯤은 걸려. 그 전까지는 걔는 보디빌딩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올림픽 농구 보실 건가요? 농구만 볼까? 올림픽은 이제 관심이 없어요. 전 저번 올림픽도 안 봤고 저저번 올림픽도 안 봤어요. 전 저번 월드컵도 안 봤고 저저번 월드컵도 안 봤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제 국제전 같은 거에. 근데 이번엔 농구 한번 볼까? 랩풀다운 어려워요. PT를 받으세요. 원포인트 레슨으로. 원포인트 레슨 등 운동 배우고 싶다고 하세요. 1RM 스쿼트 데드 145, 벤치가 50. 벤치 꾸준히 하면 바뀔 것 같아? 고마워. 일단 참고로 저는 스쿼트 데드 지금 1RM이 한 170에서 180 정도 되고요. 벤치 1RM이 60입니다. 이나은, 지우나 팔다리 길고 허리 얇은 게 왜 좋냐? 다 나보다 중량 못 치고 멸치들 뿐인데. 재밌는 컨셉질 감사합니다. 170, 65kg, 근육량 33, 하체 근육 20kg, 다리 근육 때문에 바지핏 너무 별론데 하체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굶으세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완벽한 목표 설정에 대한 흑자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자, 예전에 저도 헬스 트레이너를 처음 할 때 어떤 분이 만약에 저는 일단 살부터 좀 빼고 싶어서 웨이트 트레이닝 아예 안 하고 유산소만 존나게 해가지고 일단 살부터 좀 빼고 싶습니다. 살부터 한 10kg 빼고 그 다음에 헬스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트레이너를 했을 때는 고지고대로 정석대로 나도 책으로 배운 대로 그렇게 하시면은 근손실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그럼 건강에 안 좋고 뭐 골다공증이 올 수도 있고 막 하면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시면 나중에 돌아갈 일이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어디에 꽂혀 있어, 내가 살을 빼는 거에 꽂혀 있고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 뽐뿌가 굉장히 온 사람을 말리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이 10kg 빼고 나서 저 이제 웨이트 좀 해볼래요.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 그냥 냅둬. 왜냐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당사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옛말에 무슨 평양 감사도 뭐 하기 싫으면 뭐 필요 없다 뭐 이런 뭐 대충 속담이 있잖아. 그게 뭐냐면 누구나 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본인이 싫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마찬가지로 아까 뭐였냐, 뭐 65kg인데 근육량 33인데 하체가 20이고 바지핏이 너무 별로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은, 옛날에 저였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교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식단 조절을 어떻게 하시면서 하체 웨이트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시면서 유산소 운동 비중을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이거 해가지고 되는 꼬라지를 정말 10%도 볼 수가 없어요. 10명에 1명도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정석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목표를 설정하면은 이루어내는 사람의 비율이 10에 1명도 될까 말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포기합니다. 그럼 지금 님이 바지핏을 원해 정도로 바지핏을 얻어낸다? 사실상 힘들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쳐 굶으세요. 그냥 쳐 굶고 바지핏을 일단 얻어. 그럼 나머지가 씹창이 날 거 아니야. 상체 근육 막 씹창 나고 막 몸에 힘도 없고 연병이 날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젊을 거 아니야. 할밴드 나한테 이런 걸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바지핏 먼저 얻어. 그 다음에 생긴 문제를 그때 가서 해결을 해. 그게 나아. 이렇게 해야 차라리 성공 확률이 좀 올라가. 처음부터 단 하나도 손해를 안 보는 완벽한 효율적인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서 전혀 돌아가지 않고 일직선으로 나는 42.195kg를 완주하겠다. 너 못해 그거. 너 못해. 그냥 쳐 굶어서 바지핏 얻어. 그 다음에 상체 웨이트 해. 줄 건 줘. 그래, 드래곤 주고 바론 먹어. 하나도 손해를 안 보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T1이 맨날 젠지한테 처발렸잖아. 그리고 하체가 좀 굵어서 고민인 여성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딱 3개 하시면 됩니다. 3개. 3개도 아니다. 야, 2개만 해, 2개. 3개긴 해. 일단 애지간하면 굶어. 채식해. 몸에 고기를 주지 마. 채식 위주로 애지간하면 굶어. 그러면서 하퇴 말고 대퇴 위주의 훈련을 하세요. 대퇴 위주의 훈련입니다. 얘기했습니다. 하퇴 손대지 마세요. 하퇴는 깁스했다고 생각해. 발목 쪽에 깁스했다고 생각하고 발목을 쓰지 마. 발목을 쓰면 종아리가 자꾸 올라와. 그런 애들은, 하체 근육형인 애들은 아예 쓰지 마. 발목을 움직이지를 마. 무릎만 움직여. 무릎하고 골반만 움직여. 대퇴만 써. 오케이?
이제 뻥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운동하다가 다치는 친구들을 보잖아요. 뭐 깁스를 해. 뭐 한 3달 있다가 풀잖아. 깁스 풀러보잖아. 다리가 반쪽이 돼 있어 진짜로. 종아리든 허벅지든 뭐 나발이든 반쪽이 돼 있다니까. 안 쓰면 작아집니다. 퇴화를 하면 돼요. 퇴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체가 진짜 작아지고 싶어. 하체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저도 받았어요 옛날에. 하체 빼기 위해서 뭐든 가능해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나한테. 여자가 답을 했지. 휠체어 타세요. 그러니까 에? 뭐든 한다며. 하체가 가늘어지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굶고 다리를 아예 쓰지를 말라니까. 그러면 존나 가늘어질 수 있어. 휠체어 타면서 존나 먹으면 아무 소용 없죠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죠. 애지가 나면 굶어. 그리고 풀떼기만 먹어. 고기를 주지마 몸한테. 대신 못 걸어 다니잖아. 잠깐이야. 잠깐 못 걸어 다니는 거야. 남잔데 골반이 겁나 커서 여자 몸매인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몸을 키워야죠. 전동 휠체어인 게 문제. 왜 문제야? 전동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 뭐였지? 이름 까먹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하체 그 바지 핏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가 있어. 운동을 안 해. 그리고 킥보드만 타고 다녀. 그래서 진짜 하체가 퇴화한 것처럼 가늘어지더라. 뭐 지가 그걸 원하니까 뭐 상관없겠지. 하체가 정말 가늘어지길 원하세요?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애지가 나면 굶으세요. 단백질 많이 먹지 말고. 근데 진짜 합의 DNA를 많이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하체 비만의 DNA를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살을 빼기 위해서 뭐 물 많이 마시면서 밥 많이 안 먹으면서 엄청 걸으시는 분들 계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은 원래 걸으려고 설계된 인간입니다. 설계된 생명체입니다. 우리는 원래 걷고 뛰려고 만들어진 몸이에요 지금 이게. 인간은 원래 많이 걷고 많이 뛰는 게 맞아. 그래서 식사량을 많이 줄이고 많이 걸어다녀서 체중 조절을 하려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합의 DNA가 강력하신 분들은 그러면 허벅지가 싹 빠지면서 종아리만 남아. 왜냐면 걸을 때 발목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나중에 허벅지 둘레하고 종아리 둘레가 같아져 버려. 진짜 심한 분들은 무릎 바로 위쪽 두께보다 종아리가 더 굵어져 버려. 그래서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은 상태가 되죠. 아킬레스건 끊어졌는데 복구 어떻게 해?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중량을 더 쳐서 비율을 지키자. 저도 이제 그걸 적극 추천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잔데 종아리가 좀 굵어. 물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지. 힘드시겠지. 안 힘들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종아리를 가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천가 방법을 쓰면서 건강 해치고 돈 날리고 에너지 쓰고 스트레스 받고. 차라리 허벅지를 키워. 비율을 맞춰 그냥. 우리 남자들한테 내가 뭐라 그래? 대가리가 크면 어깨를 키워라. 아니 대가리가 이미 커. 얼굴이 이미 커. 뭐 어쩌라고 이미 큰데 그거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얼굴 크고 대가리 큰 거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냥 어깨를 키워. 아 형 머리 크고 어깨 넓으면 키 작아 보이고 비율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어깨 좁은 채로 살아 그냥. 아 그치만 어깨는 대가리가 커서 어깨가 넓어 보이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얻으려는 새끼들이 문제라고. 대가리하고 얼굴이 크면 어깨를 넓혀. 대신에 키가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K-윌 씨가 TV에 나와가지고 어깨가 넓은 게 자기 컴플렉스래. 솔직히 한 5분 정도 웃긴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나온 게 거의 10년 전인데 K-윌 씨가 나오셔가지고 자기는 어깨 넓은 게 컴플렉스라는 거야. 5분 정도 웃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5분쯤 웃고 나니까 농담이 아니신 거야. 이유를 들어봤어? 그러니까 본인이 어깨 때문에 키가 더 작아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바로 하자. 키가 작아 보이는 거는 여기하고 다리 길이 문제가 커요 솔직히. 근데 뭐 어깨 문제도 있을 수는 있는 거니까. 이러면 사람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 내가 키는 작지만 어깨라도 넓어서 다행이다 쪽으로 가야지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지. 근데 키가 안 크시잖아. 키 몇이시지? 키를 모르겠네. 178이나 되신다고? 174야? 뭐 어쨌든 막 그렇게 크진 않으시잖아. 아니 그러면은 내가 키가 별로 안 크지만 어깨라도 넓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물론 지금 뭐 생각이 바뀌셨을 수도 있지. 뭐 최근에 헬스 하시는 것 같더만 생각이 바뀌셨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내가 키가 별로 안 큰데 어깨가 넓어서 키가 더 작아 보인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죠. 나무위키 피셜 178? 그럼 좀 작아 보이시는 거 맞긴 하네. 누가 봐도 목 위로 문제인데. 야 다들 아는 얘기는 굳이 하지마. 흑자인 보고 나도 형이 입은 티 같은 거 샀는데 어깨가 너무 많이 남아 4XL 샀는데 아빠 티 입은 듯. 네가 왜 그러니까 4XL을 사? 에반데?
푸시업, 턱걸이 등 맨몸 운동할 때 3세트 정도 하고 나면 갑자기 힘이 쭉 빠져서 그 다음 세트부터는 한두 개 정도 하기도 힘든 상태가 됩니다. 억지로 올리려고 해도 도저히 못 올릴 정도로 힘이 빠져버리는데 의지력 부족일까요? 아니면 한 개라도 계속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맘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냥 너한테 있는 에너지의 그러니까 네가 격렬하게 활발하게 쓸 수 있는 그 에너지만큼만 딱 쓰고 운동을 끝내는 것과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지지만 거기서 더 하는 것과 그건 완전히 지극히 너의 선택인 거야. 장단점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을 계속 키우고 싶잖아. 그러면 의외로 운동을 조금 남겨야 돼. 내가 뭐 100의 에너지가 있다고 치면 100의 에너지를 다 쓰면 의외로 힘이 잘 안 세져. 조금 여지를 남겨야 돼. 근데 네가 체력이 좋아지고 싶고 뭐 근지구력이 좋아지고 싶고 몸이 좋아지고 싶고 뭐 이러면은 끝까지 쓰는 게 나아. 좀 더 하는 게 나아. 근데 요건 내 개인 의견이다. 정설은 아니다. 근데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봤지만 초급자 때는 그냥 많이 하는 새끼가 몸 좋아져. 초급자 때는 그냥 많이 하는 새끼가 몸 좋아져. 아예 방전되게 하는 건 체력 증진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되죠. 덜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체력 훈련하는 거를 보시면은 끝까지 안 씁니다. 계산을 해서 쓰죠. 마라톤 선수들도 무작정 많이 뛰지 않습니다. 뭐 주당 달리는 뭐 거리, 양 뭐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하죠. 초급자 어느 정도 기준이야? 지가 딱 알아요. 초급자 넘어가면. 어깨빵 좀 키우고 싶은데 주 1회 개빡세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 2, 3회 자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주 2, 3회도 그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네가 수준이 높을수록 가끔 하면 되고 네가 수준이 낮으면 자주 하는 게 좋아. 일반론적으로는 그래. 허리가 정확하게 어디야? 네 몸통에서 제일 얇은데. 형 나 헬스장 일주일 차인데 벤치 재밌어서 벤치 30분 유산소 30분 하고 오는데 이러면 가슴 괴물 되는 거 아니야? 괴물 되고 나면 다른 데 키우면 돼. 데드가 장비 유무에 따라서 45kg 차이가 순수 악력 전완근을 키우고 싶은데 어떤 운동이 있을까? 그냥 네가 키우고 싶은 쪽의 운동을 하는 게 일단 기본이긴 하지. 악력기 같은 거 잡아도 되고. 데드 할 때 악력이 세지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 무거운 바벨을 들어. 버텨. 흑자웨어 신상 나오는데 홍보 좀 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곧 있으면은 흑자헬스 이제 신상이 나옵니다. 티셔츠가 8월 1일에 나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받았습니다. 8월 1일에 나오니까 좀 기다렸다가 사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원래 한 달 전쯤에는 나왔어야 되는데 좀 늦었죠. 그래도 반팔티는 뭐 많이 입을 수 있으니까 운동할 때도 입을 수 있고 하나 좀 사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번에 그래도 디자인에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에 제가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흑딱 치시면 홈페이지 나오니까 지금은 안 팔고 8월 1일에 팝니다. 디자인 요것만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무지도 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으니까 좀 제 구독자인 게 창피하신 분들은 무지로 사시면 돼요. 가격 얼마인지 몰라 나도. 야 그냥 나 광고하는 거야. 나 잘 몰라. 업체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걸 뭐 성분 빠지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흑딱 저 성분 검사한 지 오래됐네. 성분 검사 한번 또 해야겠다. 데이트할 때 입기 딱이네요. Y2 고맙다. 꼭 사. 2개 사. 니콜라오 쌤 형님 헬스장 만 2년차 드디어 보디빌딩에 눈을 뜨고 하체 운동 열심히 시작해보려는데 엑스테이퍼 위에 하체 바깥쪽 키우는 운동 따로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막 눈 뜨고 하체 운동 열심히 하려는데 바로 바깥쪽 얘기를 하는 게 정신 차리자. 지금 바깥쪽 안쪽 따질 때냐 이 새끼야? 지금 3달인데 어디든 일단 켜야지. 어쨌든 이 새끼야 11자로 프론트 스쿼트 많이 하고 이 새끼야. 응? 11자를 좀 많이 해야 돼요. 나도 이제 좀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기능성 위주로 이제 하체를 좀 했어. 키우는 거 말고. 그럼 이제 내가 좀 중량을 치고 싶으니까 항상 이렇게 발을 좀 벌리고 스탠스도 좀 넓게 가져가고 스쿼트를 계속 하니까 너무 안쪽만 쳐나와. 좀 안 좋습니다. 이건 사실. 11자로 좀 밀어줘야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너비로. 기본 골반 너비로 해서 그냥 다리가 11자가 되는 그 너비 있잖아. 그걸로 해서 발도 그냥 11자로 놓고 약간 새끼발가락 쪽에다 체중 준 다음에 좀 밀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외축도 좀 쳐나오지. 프론트 스쿼트 좀 해야겠다. 요새 너무 안 했다. 맨날 헬스 1시간 반씩 5개월 했는데 몸은 좋아졌는데 어깨가 안 넓어집니다. 그냥 평범한 동양남입니다. 원래 잘 안 넓어져요. 김현종 흑장님 저는 격투기 좋아하고 헤비급이거든요. 근데 몸도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체지방부터 줄이는 게 낫겠죠. 몸은 178, 골격은 45, 105kg, 체지방 22%쯤 나와요. 그냥 격투기랑 똑같아요. 님이 만약에 MMA를 한다고 쳐요. 네, MMA로 강해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난 좀 펀치가 부족하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계속 펀치 연습만 해요? 아니면 다른 것도 좀 하면서 펀치 연습을 좀 더 중점을 둬서 해요. 후자할 거 아니에요. 똑같죠. 그럼 님이 저기 뭐 몸 만들고 싶어.
아 그럼 웨이트도 하고 살도 빼고 식단 조절도 하고 다 같이 하면 되지. 뭐 지금 굳이 뭐 체지방부터 줄이려고 뭐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뭘 해요. 이것저것 다 하면 되지 그냥. 그리고 105kg면 그냥 밤량 좀 줄여요. 좀 탄수만 줄여도 잘 빠져 지금은. 100m 몇 초야? 지금은 완주가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력 질주 100m가 안 될 것 같은데 50m까지는 될 듯. 100km 넘어가는 것도 재능이에요. 100 넘기 쉽지 않아. 보통 살 좀 찐다 해도 한 90선에서 마무리 많이 돼요. 뭐 키에 따라 다르겠지만 키가 좀 크면 뭐 100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키 좀 작으면 한 90, 키 좀 크면 한 100 정도에서 마무리가 많이 돼요. 그 이상 찌는 것도 재능입니다. 흑자형 말처럼 벤치 12세트씩 일주일에 2번 하니까 다른 운동할 때에 비해서 더 성장한 기분, 뭔가 한 우물로 잘하는 게 자주 말씀드리고 다른 헬스 관련된 분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운동을 잘해지고 싶어. 초보자야, 초급자야. 운동을 잘해지고 싶어. 그냥 존나 많이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내가 초급자야. 운동을 잘해지고 싶어. 벤치프레스를 하루에 5세트씩, 뭐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10세트, 주당 10세트. 한 달에 뭐 45세트 정도를 한다 쳐. 한 달에 45세트에서 언제 잘해질 거냐고. 물론 그렇게 해서 잘해지는 새끼도 있긴 있겠지. 근데 잘 없어. 근데 하루에 벤치만 20세트씩 해. 일주일에 3번씩 60세트죠. 주당. 그러면 주당 한 260세트를 벤치를 줘줘. 이 새끼는 한 달만 해도 벤치 얼추 자세 나와요. 물론 중량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래서 자세 잡히고 나서 이제 운동 양 줄이고 중량 바로 올려나가면 되는 거지. 성장기에 웨이트 하면 키 안 큰다는 거 진짠가요? 저도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을 못 찾아봤습니다. 그런 논문 없어요.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멸치여서 몸 키우고 싶은데 반동 있어도 고중량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무반동 무게 낮춰서 하는 게 좋나요?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하시면 돼요. 하루에 둘 다 하는 방법도 있고 하루는 고중량만 하고 하루는 무반동만 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한 달은 반동 줘서 무겁게 하고 다음 한 달은 무반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 다 좋은 방법입니다. 살을 빼도 여유증이 남아있으면 병원 가보세요. 미는 운동, 당기는 운동 크게 상관없이 했는데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미는 운동, 당기는 운동을 50% 둘 다 열심히 했는데 뭐 가슴만 좋아져요, 등만 좋아져요. 너무 당연한 거죠. 비슷하게 운동해서 비슷하게 다 온몸이 다 비슷하게 성장하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본인이 좀 타고난 부분, 잘하는 부위가 더 잘 크고 유전적으로 좀 잘 안 나올 부분이 잘 안 나오는 게 더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이 많이 오픈되어 있는 분들은 가슴이 잘 나오고 등이 잘 안 나오고요. 가슴이 좀 움츠러들어 있고 등이 이렇게 쭉 넓게 퍼져 있는 분들은 등이 잘 나오고 가슴이 잘 안 나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